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밤 11시입니다. 이 정치와 연예계가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가장 큰 점은 인기입니다. 그 인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누가 뉴스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36살의 이준석 씨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정통 보수 세력,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이준석 지지로 넘어가고 있는 아주 혁명적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공개된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3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101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었는데 이준석 지지율이 30.3% 나왔습니다. 2위가 나경원 전 의원인데 18.4%, 그 차이가 12%포인트 됩니다. 3등이 경상도 출신이고 제1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였던 주호영 의원 9.5%, 김문혜 의원 4.1%, 김웅 의원 3.1%입니다. 김웅 의원은 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선 그룹이 민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당선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탈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해봐야 알죠. 반면에 이준석 씨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도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준석과 김웅 사이가 완전히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주견이 있는 사람과 그냥 시세에 편성하는 사람의 극명한 대결입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당 지지자를 뺀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청 4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지고 39.3%로 1등, 나경원 24, 주호영 11, 김은혜, 조경태 각 3.1, 김웅 3% 등입니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계층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문재인 계층일수록. 그러니까 이 전 최고위원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고 하니까 단순히 20대, 30대 지지가 아니고 60세 이상 제외하니까 거의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나 전 의원 34.9, 이 전 최고위원이 31.7%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은 남녀 모두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두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준석 27.7, 나경원 26.5, 주호영 22%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씨가 이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에서 주호영보다 이준석 27.7%라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겁니다. 한편 별도로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32.9%, 이재명 30%, 이낙연 전 총리 12%였고 무소속 홍준표 4.6, 정세균 전 총리 3.1, 안철수 2.8%였다고 합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44, 이재명 지사 42.3, 윤석열 46.5, 이낙연 37.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36살 보수 정당 대표의 등장이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등장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한국 정치판의 큰 구조 변화, 지각 변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30대와 중도층이 반문재인으로 돌아서 국민의힘 쪽으로 모였는데, 그 새로운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기존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준석이라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나이도 36살 된 이준석 씨한테 그냥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토론을 많이 하고, 토론을 하면은 아주 스마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기발랄하게 보이기도 하고, 문재인을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방식이 정통 보수 세력의 비판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30 세대를 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나 이런 주호영 이런 분들이 비판을 하면은 또 이준석 씨가 잘 받아 넘기고, 정세균 씨가 또 비판을 하면은 이준석 씨가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준석 중심의 당대표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주 난감할 겁니다. 이러다가 이준석 당대표 등장하면은 내년 대선 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돌풍에 이어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다 우파 진영, 보수 진영, 중도 진영에서 불고 있는 정치 현상입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준석 씨가 이 국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사실은 국회와 별 관계 없이 당 내와 관계 있는 거죠. 즉 당대표가 되면은 다가오는 11월까지 한 5, 6개월 사이에 차기 대통령 후보를 경선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딱 결정되면은 그 사람이 사실상 당대표를 부하로 삼으면서 선거운동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씨가 출마 선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당당한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즐거운 경선을 하도록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개방적으로 하고 출마할 사람 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미스트롯식이나 미스터 트롯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물론 또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는 아무래도 당내 또는 국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포진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씨의 모자라는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또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이라는 아주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혁명적 상황인데 이게 오랜만에 세대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세대혁명이 진짜 혁명인데 1961년 5.16 군사혁명 때 44살의 박정희, 36살의 김종필 이후에 처음 보는 보수 진영의 이 세대혁명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